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자가격리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엄격한 방역 지침으로 뜸했던 여행길이 점차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솔린 가격이 오르면서 신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스로 개솔린을 빼가거나 연료통에 구멍을 내는 등 수법이 다양해졌습니다. 몇 달간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대낮에 차량 한 대가 음식점 야외 테이블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여성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 저녁 곳곳에서 아시안을 노린 묻지마 범죄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LA와 뉴욕 길거리에서 아시안 남성을 향한 칼부림이 일어나 모두 중상을 입었습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화.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첫 소식입니다. 팬데믹 기간 한국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로 인해 그동안 한국 방문을 꺼려온 한인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한국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백신 접종을 마친 해외 입국자들에 한해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방역 교통망도 해제돼 모든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해집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PCR 검사와 함께 일주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는 21일부터는 해외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들에 한해 격리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한국 가기를 망설였던 한인들에게 여행길이 열린 겁니다. 좋죠. 저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못 갔어요. 가셔야겠네요. 근데 가야 돼요. 엄마도 보러요. 아유. 해외 백신 접종자들의 자가격리 면제를 위해선 한국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사전 입력 시스템에 방문객의 접종 이력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이미 자신의 접종 이력을 시스템에 등록한 사람들은 21일부터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접종 이력을 직접 등록한 후 다음 달부터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 기준은 화이자나 모더나 등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백신을 맞은 사람들 가운데 백신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부스터샷까지 맞은 3차 접종자입니다. 이 같은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현행대로 격리가 유지됩니다. 출발하기 전에 한국 방문 계획이 잡히신 분들은 그 사이트를 방문하셔가지고 그 예방 접종한 이력을 업로드하고 또 이제 접종증도 또 이제 사진 파일로 올리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종료가 되면은 그 QR 코드를 받게 됩니다. QR 코드를 받게 되면 그걸 입국 시에 보여주시면 등록 완료자로 확인될 경우에 격리 면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국 방문 기간 의무적으로 3번 받아야 하는 PCR 진단 검사는 마지막 3번째 검사를 PCR 대신 신속 항원 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고 다음 달부턴 방역 교통망도 없애기로 해 모든 입국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 방문을 제한해왔던 엄격한 방역 장벽이 상당 부분 사라지면서 본격적인 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평소보다도 거의 50% 정도 증가된 문의가 사실 폭주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가격리 해제와 더불어 항공 티켓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또 미국의 관광에 대해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항공운항 노선이나 사증 발급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다음 주부터 한국은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추가 PCR 검사 없이 확진자로 인정됩니다. 박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종합병원 야외 검사소에 검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의료진이 코 속 깊숙이 면봉을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로 30분 안에 양성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한 번 더 받은 뒤에야 확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전국 7,500여 곳의 병원에서 이뤄지는 신속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95% 수준으로 높아 추가 검사 필요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양성이 확인되면 곧바로 재택치료로 전환되며 60세 이상은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보건소나 가정에서 하는 자가검사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4일부터 한 달간 시행되는데 하루 30만 건 이상 PCR 검사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21일부터는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해외에서 입국할 때 7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3차 접종을 마친 사람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경증 환자가 격리 없이 일반 병상에서 치료받도록 의료체계도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14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가솔린 도둑까지 활개치면서 운전자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름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휘발유 절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음식점 앞 갓길에 잠깐 주차를 해둔 마르셀라 메나 씨. 차로 돌아와 시동을 걸자 연료가 부족하다는 경고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주유구 마개를 연 뒤 호스나 펌프 등을 이용해 가솔린을 모두 빼간 겁니다. I was dropping off groceries to a family member, and when I returned to my car, I turned it on, and that's when I got the alert that I had low fuel. Just for gas to be taken out like that, then it's just heartbreaking. 가솔린 가격이 오르면서 신종 범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엔 아예 차량 하부에 설치된 연료통에 구멍을 뚫기까지 하는데 도난당한 가솔린은 수십 달러에 불과하지만 수리비는 수천 달러에 달합니다. There's been reports of people siphoning gas directly out of their tanks, putting a hose down into the gas tank and sucking it out. We're also hearing reports of people drilling into gas tanks and taking gas out of cars directly. 오늘 캘리포니아주의 가솔린 가격은 갤런당 5달러 72센트로 나타났고 LA 카운티는 이보다 1달러 8센트 높은 5달러 8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당분간 오름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로 기름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가솔린 절도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It is of concern that gas it's a commodity that people are going to need and want, and they don't want to pay the price. 전미 자동차 협회는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은 가솔린 절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유구 잠금 장치를 설치하거나 교통량이 많고 밝은 곳에 주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워싱턴 DC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식당 야외 패티오로 돌진해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후 12시 15분쯤 소형 SUV 차량 한 대가 식당으로 돌진해 여성 2명이 숨지고 최소 9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중태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자는 80대 남성으로 혼자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야외 식당가로 돌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이번 충돌 사고와 관련한 영상과 정보 등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미국의 한 뉴스 채널에서 뺑소니 사망 사고와 관련해 생방송으로 보도하던 중 똑같은 장소에서 또 뺑소니 사고가 포착됐습니다. 어제 오후 사우스 LA의 후버와 84가 교차로에서 뺑소니 사고를 보도하던 중 T자형 도로에서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오른쪽에서 달려오른 파란색 차를 들이받고 급히 유턴해 도주하는 장면이 생중계됐습니다.
현장에는 KTLA 방송국의 한인 기자가 팬데믹 이후 인근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2배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7시 15분쯤 해당 도로에서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해 가족과 함께 길을 건너던 40대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뉴스팀은 911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상금 5만 달러를 걸고 뺑소니 사고 용의자를 찾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칼부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낮 차이나타운에서 한 남성이 지나가던 아시안 남성에게 다가가 얼굴과 머리, 목 등을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묻지마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범인을 스스로 제압한 상태였으며 용의자 리모시 미어스는 난동죄로 기소됐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 뉴욕주 플러싱에서도 한인 임창영 씨가 10대 괴한들이 휘두른 칼에 얼굴과 뒷목을 심하게 베이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임 씨의 가족들은 민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시아 인종 혐오 범죄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팬데믹과 관련해 근로환경의 안전과 직원들의 복지 혜택 등을 알려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노동개발부는 오는 13일까지 근로자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비롯해 건강과 휴가, 복지 혜택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Safer at Work 행사를 주 전역 곳곳에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60여 개의 지역 커뮤니티 단체들이 참가하며 각종 박람회와 이벤트를 비롯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검진 행사 등도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13일부터 서머타임이 시행되면서 평소보다 1시간 더 앞당겨집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조지아주, 엘라바마주 등 미 대다수 지역에서는 오는 13일 새벽 2시를 기해 서머타임이 적용되면서 새벽 3시로 1시간 더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과의 시차 역시 서부 시간 기준 17시간에서 16시간으로 1시간 줄어듭니다. 다만 애리조나와 하와이주는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아 기존 시간이 그대로 유지되며 서머타임은 오는 11월 6일 해제됩니다. 한편 4년 전 캘리포니아주는 서머타임 폐지와 관련한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지만 주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해 높은 관세를 매기고 주류와 수산물에 대한 수입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러시아와 항구적인 정상 무역 관계 종료 방침을 밝히고 이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미국과 나토, G7 등 동맹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경제 제재에 대한 공조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밝혔습니다. We're also taking a further step of banning imports of goods from several signature sectors of the Russian economy, including seafoods, vodka, and diamonds.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squeeze Putin. 최혜국 지위가 박탈되면 러시아산 물품에 현재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붙게 돼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유럽연합도 러시아의 최혜국 지위를 박탈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산 철강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4차 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지 체류 중인 교민들도 추가로 탈출하고 있는데요. 국경지대에서는 엄마와 딸이 생이별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서혜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르비우에서 우리 교민을 태운 차량이 폴란드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 올가 씨는 딸을 아버지가 있는 한국에 보내기 위해 동행했습니다. She will be saved there with her father and in Korea, and I know that Korean people will help and support her. 하지만 올가 씨는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야만 했고
모녀는 눈물을 머금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I want to stay safe. I promise I will stay.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은 28명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잔류를 희망하는 교민은 19명이라고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부 드니프로 지역에서는 민간 시설이 잇따라 러시아군의 폭격을 당했습니다. Окупанти бомбардували взуттєву фабрику, багатоквартирний будинок, дитячий садочок у Дніпрі. За що? Як вони загрожували російській державі? 또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부시장이 도시가 사라졌다고 해야 할 지경이라고 할 정도로 집중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믿을 만한 보고를 접수했다며 이는 전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서혜연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어. 윤석열 당선인은 중국과 미국 외교사절의 예방을 받았고 일본 기시다 총리와는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중국에는 한중 관계 발전을, 또 미국에는 한미 관계 재건을 강조했습니다. 이학수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만났던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예방을 받은 윤석열 당선인은 전달받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곧바로 언론에도 공개하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30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로 두 나라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하자 싱 대사는 한국이 중국의 2대 교육국이 될 수도 있다고 화답하며 두 나라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부각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고 중국의 3대 교육국이 우리나라잖아요. 내후년에 2대는 될 수도 있습니다. 2대. 그렇게 이제 돼야 될 수 없는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윤 당선인은 비공개 면담에서 책임 있는 세계 국가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고 윤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면담 30분 전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외국 정상 가운데 두 번째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15분간의 통화에서 기시다 총리는 축하 인사에 이어 한일 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공조를 더욱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화답하며 정상 간 만남이 이른 시간 내에 성사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윤 당선인 측은 전했습니다. 미국과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한 데 이어 델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를 만나 미국이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임을 강조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그러면서 경제와 기후협력, 보건의료와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혈맹 관계를 바탕으로 포괄적 발전을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학수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당선 하루 만에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번 주말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당선 확정 하루 만에 윤석열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회동했습니다. 양측이 단일화 조건으로 인수위원회 참여를 합의한 데다 인수위원장에도 안 대표 본인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었지만 양측은 국정운영 전반을 논의했을 뿐 인수위 인사 협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인수위원장 후보로 이렇게 거론이 되고 계신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듭니다. 현재 인수위원장엔 안철수 대표와 함께 김병준 전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당선인 측은 이번 주말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핵심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말까지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가능하면 기조분과까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목금까지 인수위원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도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외교안보, 정무, 사법행정, 경제 1과 경제 2, 사회복지 문화 등 총 7개 분과로 이뤄지고 당선인직 속 국민통합특위와 코로나 대응과 청와대 개혁 전담팀이 별도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당선인 측은 인수위 구성에 보통 2주 정도 소요되지만 속도를 더 내 인수위 출범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대선에서 석패한 민주당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지지자들을 향해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패배 직후 선대위 관계자들과 당직자들을 위로했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이번엔 인터넷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죄송하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누군가를 탓하고 싶다면 이재명의 부족함만 탓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또 더 나은 변화를 위한 길을 함께 걸어달라고도 적었는데 향후 정치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선거 전 막판 결집했던 2030 여성의 지지가 선거 후에도 계속되는 모습인데 민주당은 이틀간 당원 가입이 2만 명 이상 늘어났다며 그중 여성이 80%에 가깝고 그 절반 이상은 2030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20대 여성, 30대 여성이 저희 당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이 민주당에 대한 20대, 30대 여성들의 관심이 아주 커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선거 후에도 계속되는 재조명에 당내에선 이 전 지사의 역할론이 일찌감치 불거지는 모습입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검토하는 이광재, 김두관 의원은 각각 이 전 지사가 역할을 해야 한다,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직후 열리는 지방선거에 이 전 지사가 나서는 건 무리라는 반박도 즉각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겸손한 자세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선거 때 약속한 정치개혁 과제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 정비는 정비대로 하되 민생과 국민을 위한 일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비대위 구성은 이번 주말까지 마칠 계획인데 N번방 추적자 박지원 선대위 부위원장을 1호 비대위원으로 위촉했습니다. 다만 의원총회에선 기존 지도부의 일원인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비대위 전환 과정이 쇄신으로선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지경입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40년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기름값 오름세도 심상치가 않다는데요. 실리콘밸리 더밀크 손재권 대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치솟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노동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 2월 소비자 물가지수, 즉 CPI가 전년 대비 7.9% 상승했습니다. 이는 1982년 이후 4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인데요. 미국의 CPI는 지난해 12월 7.0%였고요. 올 1월 7.5%에 이어서 3개월 연속 7%를 넘어섰습니다. 2월 CPI에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석유와 가스 가격 상승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CPI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가 크게 오른 것이
반영됐습니다. 미국의 렌트 비용은요, 20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고요. 아파트 공실률은 지난 1984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임금도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해 10월에서 12월 3개월 동안 임금 인상폭은 4.5%였습니다. 최근 2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입니다. 이런 임금 인상이 결국 기업의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즉 강력한 소비 지출, 또 임금 인상, 또 지속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미국의 소비자 인플레이션을 4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계속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가 반영이 된다면 물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텐데, 자, 이미 기름값은 치솟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자동차 협회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이 갤런당 4.32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어서요. 앞으로 CPI 수치는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이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꺼내면서 주초에 다시 급등했습니다. 이날은 오일 쇼크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아랍에미레이트 등 석유 수출국 기구죠. 오펙 회원국들의 생산량 증대를 촉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하락했는데요. 에너지 시장이 너무 불안해서 이 하락세가 지속될지는 지금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미국과 영국에 합류해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제재에 동참한다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16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밀, 옥수수, 식용유와 알루미늄, 니켈과 같은 원자재 가격도 침공 이후 급등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상품들의 주요 수출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도 이 같은 인플레이션을 가만두고 볼 수는 없을 텐데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죠. 오는 다음 주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개최하는데요. 여기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밀크 손재건 대표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11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